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퇴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퇴사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퇴사에 대한 고민은 하는데 이게 올바른 건지 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경우가 너무 많죠. 사람마다 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연을 제가 소개하고 가이드를 드리는 고민살롱 시간입니다. 자, 그럼 형편분의 사연을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형님, 저는 콘텐츠업에 종사하고 있는 형팸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남긴 이유는 입사한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 같이 입사한 동료의 업무 능력치가 저보다 월등히 높아지며 상사들에게도 인정받고 있는데 그에 비해 저는 스스로 성과도 없고 갈수록 자존감만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콘텐츠업이라는 특성이 좀 있는데요, 재능과 감각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우리 형팬분이 이미 커리어를 시작하시긴 했지만 혹여라도 이게 내 재능에 맞지 않는 성과가 애초에 나지 않을 수도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신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동료니까 뭐 그래도 좀 그럴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지났는데 4년 뒤에 들어온 신입사원이 월등한 재능과 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게도 이런 동일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직무 적합성에 대한 이야기니까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렇다고 동료와 사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제 스스로 느끼는 자격지심인 거죠. 이직 욕구는 끌어오르지만 이직을 하기엔 제 포트폴리오가 아직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섣불리 이직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겨운 회사 생활을 겨우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건 팀장님에게서 배울 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절대 퇴사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들어가자마자 재능이나 강점이 팍팍 발휘되는 직장 환경의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대기만성형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상황도 만나보고 도전을 해보는 과정에서 나에게 맞는 직장 경력을 찾게 되는 거죠. 게다가 동료에게도 배울 게 있고 상사에게도 배울 게 있잖아요. 포트폴리오도 완성이 안 됐어. 아니, 그 상황에서 섣불리 이직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이곳에서 내 필살기 경험을 만드는데 집중해보세요. 그렇지만 요즘엔 공황장애 초기 증상까지 왔는지 가슴이 두근대고 불안 증세가 점점 심해집니다. 자살하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어 제 스스로가 너무 걱정입니다. 암울한 회사 생활에서 저를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또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근본적인 고민까지 같이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이런 정신적인 부분이나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우울감들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대한 요인일 수도 있으니까요, 좀 정상적인 활동으로 돌아가 보시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해보는 것부터 일단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형팬분에게 제가 3가지 가이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문제는 공황장애처럼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이에요. 사실 이거는 점점 악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 악화될 거예요. 아마 이것들이 점점 심해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다. 특별히 불면증과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안 좋게 날카롭게 대화가 나갈 정도가 된다면 그냥 퇴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아직은 초기 단계인 것 같고 또 혼자만 그렇게 느끼는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단계를 좀 먼저 거쳐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문제를 우리가 해석할 때는요, 이게 회사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여러분 개인이 느끼는 감정의 문제인 건지를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내 감정이라는 건 기복이 있어요.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안 좋고, 안 좋을 때는 또 한없이 디깅해서 막 저 지구 반대편까지 뚫고 내려갈지도 몰라요. 회사의 상황이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나의 감정적인 이 디프레스의 원인이 회사에서 촉발되는 것이라면 회사의 어떤 걸 바꾸는 게 맞겠죠. 근데 그게 아닌 다른 요소가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 그런 거라면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안 만나든지, 어떤 환경이라면 그 환경을 안 가본다든지, 이런 요소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고 개인의 감정적 요소라면 퇴사와 솔루션을 연결시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생각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고 나도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회사에서 성과를 내는 것도 뭐 물론 해야겠지만 동시에 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작은 변화를 한번 시도해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어떤 커뮤니티나 클럽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시도해본다든지, 아니면 좋은 책을 읽어서 생각을 전환해보고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본다든지, 내 개인 삶의 영역이 모이는 게 회사에서 나오는 퍼포먼스와 굉장히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 삶의 한 영역을 바꾸잖아요. 회사 생활도 바꾸게 돼 있어요. 회사 생활이 바뀌잖아요. 내 개인의 삶도 바뀝니다. 이 두 가지는 뗄래 뗄 수 없고 전혀 다른 거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활동 중에 하나가 봉사활동인 것 같아요. 쉽게 해볼 수 있으면서도 강력한 임팩트가 있는 거. 나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줘 보세요.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지금 직장생활 하고 계신 거잖아요. 취준생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취준생들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이런 일이다, 이런 사람이 일을 잘한다, 이렇게 하는 걸 꼭 알아야 된다, 이런 도움의 조언만 해줘봐도 전혀 다른 차원의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과 경험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보통 이런
이런 우울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서 이런 도전 저런 도전 또 새로운 학습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정리하는 게 누군가를 도와줄 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더라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봤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휴직을 신청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좀 쉬고 그 동료에게서 느끼는 열등감이 문제라면 동료와 같이 일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부서 이동이나 이런 걸 해결이 되면 좋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일단 일을 잠시 쉬어본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휴직이겠죠. 근데 이렇게 휴직할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나의 심리적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그냥 퇴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보내주신 사연만 봤을 때는요, 지금 아직은 무턱대고 퇴사를 하시기에는 너무 아까운 환경인 것 같아요. 어떻게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활동들을 반복해보면서 이 시기를 잘 버텨보시고, 또 시간이 지나면요 환경이 바뀌어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나 깊이나 양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변화가 옵니다. 그때에 전혀 새로운 차원을 도전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휴직을 하거나 퇴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곳을 어떻게든 관심사를 돌리거나 나의 상태 자체를 스테이블하게 유지하는 것에 도전을 해서 여러분의 커리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알아보고 여러분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제가 가이드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회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로 여러분의 고민을 디테일하게 보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고민들은 저의 고민이라 생각하고 여러분의 편에 서 있는 인사팀장으로서 적절한 조언이 어떤 건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고민살롱에서 뵙도록 할게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